안녕하세요. 현대미학 특강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주제는 생철학, 베르그송과 딜타의 진배의 생철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생철학은 그야말로 삶이죠. 삶이 중심이 되는 철학이에요. 그 이전에 어때요? 그 이전에는 이 생철학이 등장한 게 19세기 말이거든요. 이 19세기 말 이전에는 어떤 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 중심이죠. 과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죠? 숫자로 바라보는 이런 메마른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 인류 사회는 2차, 양차 대전이라고 기후위기가 왔죠. 그래서 메마른 인간이 아니라 삶이 풋풋한 인간, 이런 게 생철학이에요. 생철학의 그 대표적인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르그송의 철학은 제논의 역설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이 이런 얘기했죠.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기를 해요. 근데 거북이가 먼저 출발했어요. 거북이가 저 앞에 가고 있고 뒤에 이제 아킬레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스는 대단한 그죠? 달리기를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 거북이가 먼저 출발했을 때 아킬레스 따라가면 어때요? 실제로는 금방 따라잡죠, 그죠? 따라잡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뻔히 따라잡죠. 그러나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봐요. 논리 따지면 따라잡지 못해요. 이게 제논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거북이 가요. 그럼 앞에서만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시간과 함께 이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반까지 갔다 그래요. 앞에 거북이 가는데 거북이하고 거리가 이제 100m 그러면 50m까지 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 어때? 조금 더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 또 달리면 또 반까지 갔어요. 그러면 시간과 함께 반까지 간다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까지 계속 해봐자 계속 반은 남잖아요. 따라잡을 수 없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따라잡을 수 없어요. 이게 제논의 역설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만 따라잡는데 논리로 보면 못 따라잡아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논리적인 생각에 한번 빠지면은 이게 망상에 빠져요. 현실에서 전혀 아닌 거를 막 있다고 상상을 해요. 이게 이제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송은 왜 이런 게 일어났을까? 그러면 베르그송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을 공간화 시켜놓고 생각에 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공간처럼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나누죠. 오늘 1시간, 2시간 뭐하고 3시간 이렇게 공간화 시켜요. 이게 논리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시간이 인간이 만든 시간이죠. 이걸 이제 베르그송은 물리적 시간 그래요. 우리가 하루를 24시간 나눴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잠자기 이렇게 나눠 살아요. 이건 편의상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시간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의 시간을 베르그송은 지속이란 말을 써요.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질로 보면 이제 쪼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세상은 에너지 장이거든요. 에너지를 어떻게 나눠요? 그냥 하나의 치수 연결돼서 끄덕는 파동이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베르그송 철학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그 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무한한 운동. 근데 그 운동은 어때요? 더 나아지려고 그러죠. 더 나아지려고 막 생명은 진화하잖아요. 더 나은 날을 향해. 인간도 더 나은 날에 진화해 나가죠. 그게 니체가 말한 초인이죠. 나를 극복하는 인간. 이런 인간은 멋있고 진화를 포기한 인간은 안 멋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 시간은 바로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시간은 흘러가고 그리고 창조적이고 창조적 진화를 한다는 게 베르그송이에요. 계속 자기를 무한히 변화시켜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 베르그송이 생각하는 미학이에요. 이런 게 이제 실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는 사람은 허상이에요. 허상으로 보면은 그죠? 아킬레스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북이를. 이런 망상에 빠져서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인간반이 정신병 걸린 동물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세상을 노래한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학, 보레서, 세월과 물로 된 강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시간은 또 다른 강이란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강물처럼 찾아갈 것을 알며 얼굴들 또한 강물처럼 떠내려가는 것을 보며 눈을 뜨고 본다는 것도
또 하나의 꿈임을 느끼며 꿈을 꾸고 있지 않다고 꿈꾸는 꿈.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두려워하는 죽음 또한 밤마다 꿈이라고 부르는 그런 죽음밖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며 나날의 일상에서 사람의 나이와 세월 등의 상징을 읽으며 세월이 앗아간 인생의 아픔을 음악으로 속삭임으로 상징으로 바꿔가는 일. 참 빼어난 시죠. 눈을 뜨고 본다는 것도 또 하나의 꿈임을, 꿈을 꾸지 않다고 꿈꾸는 꿈.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두려워하는 죽음 또한 밤마다 꿈이라고 부르는 그런 죽음밖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며.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면 꿈이 돼요. 온몸을 느끼고 충만한 기운으로 살면 생생한데, 그러니까 인생 한마당 꿈이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세계의 시장은 에너지 장인데 우리의 생각이 투사돼서 이 생각은 한바탕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르헤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날 일상에서 사람의 나이와 세월 등의 상징을 읽으며 세월이 앗아간 인생의 아픔을 음악으로 속삭임으로 상징을 바꿔가는 일, 예술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미적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어때요? 진짜 세를 만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창조적 시다. 더 나은 나를 꿈꾸고 꿈을 그죠? 이때는 이제 꿈꾸는 게 드림이 아니죠. 어떤 그 원대한 그 이상을, 원대한 이상을 꿈을 꾸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 인간은. 더 나은 날을 향해서 그죠? 춤추듯이 나가야 돼요. 이게 모든 생명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망상에 젖어서 더 나은 날을 지나 못하고 좌절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세상을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 세상을 만나는 시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무산 신이 쓴 시입니다. 듯 방가사유상 백무산 이전 듯 깜빡 잊은 듯 이슬 방울이 서로 만난 듯 불을 이고 폭풍은 바다를 이고 사뿐인 듯 눈 한 번 감은 듯이 첫눈 흐른 듯 나인 듯 너인 듯. 참 좋은 시죠. 이 찰나죠. 지금 그 바로 방가사유상, 방가사유상 깨달음의 그 불상이잖아요. 깨닫고 보는 세상은 바로 어때요? 찰나가 영원이고 나와 너가 하나고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에너지 장이에요. 원효 대사가 말하는 일심이죠. 하나의 마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베르그송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지성, 이제 기계적이고 그 분석적인 그런 사고죠. 지성이 아닌 직관에 의해 세계가 직접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그죠? 직접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백무산 시인은 직관의 힘에 의해서, 시인의 직관에 의해서 이 세상에, 그죠? 나인 듯, 너인 듯, 나와 너와 하나고, 찰나가 영원이고, 이 상태를 이제 직관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베르그송은 직관에서 실제성을 만난다 그래요. 그 지성은 만날 수가 없죠. 망상해졌죠. 이 베르그송의 미학입니다. 실제를 만나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빌헬름 딜타이 철학을 통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헬름 딜타이는 그 직접의 체험을 통해 삶을 이해하려 했던 생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로 지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딜타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술을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예술을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를 통해서 그 딜타이의 미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 1입니다. 유리창 1, 정지용.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은날개를 바닥거린다. 지우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은 채로 니는 산지처럼 날려갔구나. 참 아픈 시죠. 이 시는 정지용 시인이 그 자식을 잃고 썼다 그래요. 아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폐혈관, 그러니까 그쪽에 병으로 죽었겠죠. 그래서 유리에 이렇게 막연히 서서 입김을 흐리고 이렇게 하니까
입김 거기서 날개처럼 바닥 끓는 게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영이. 아, 니는 산재처럼 날려갔구나. 그죠? 이렇게 시를 썼죠. 그러면 이런 아픈 체험을 이제 노래했어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공감을 하잖아요. 그 아픔에. 이게 딜타이가 얘기하는 예술관이에요. 그 딜타이는 예술을 개인의 체험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공감을 일으켜요. 이게 딜타이의 예술론이에요. 내 체험을 표현하고 그것이 공감을 일으키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이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같은 게 겪잖아요. 억울한 일 겪을 때 어때요? 어른은 막 참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게 공감을 일으키지 못해요.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런데 이제 표현해야 돼요. 애들은 금방 표현하잖아요. 어디서 막 희로애락을 금방 애들은 표현하죠. 그러면서 삶 자체가 예술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아이가 바로 예술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면 어때요? 그게 공감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감이 일어날 때 어때요?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왜? 내 아픔이 나눠지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할 때, 내 아프면서 우리 아픔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하고 일기 차이가 그래요. 내 아픔만 쓰면 어때요? 내 아픔을 썼어요. 그러면 그거는 일기가 돼요. 우리 아픔이 되면 문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글로 쓰면은 소설이 몇 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내 아픔만 머무르면은 소설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아픔을 오래 써야지 문학이 되죠. 처음에는 이제 그냥 배설하는 거죠. 나를 그러면 아직 공감을 못 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억울해요. 근데 비명만 질러요. 그거 보고 우리가 공감을 못 해요. 그러면 비명 지르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풀리면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공감이 돼요. 그 예술은 공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이란 거는 비명에서 출발하지만은 공감이 되는 거 이게 예술이에요. 비명까지는 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술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게오르가 진멜의 또 예술을 또 보도록 하죠. 진멜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술은 삶의 내용이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개별적인 삶을 살죠. 이런 삶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어때요? 보편적 삶을 파악할수록 해주는 형식을 찾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예술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비명 지를 때는 아직 내 삶이지만 개별적 삶이에요. 그것이 형식을 찾아야 되죠. 찾을 때 이게 무용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연극이 나오고 소설, 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형식을 담아내야지 형식에 만들어져야지 그게 예술이 돼요. 그래서 내용과 형식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런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림 시인이 쓴 시입니다. 끝이라는 이경림. 인간을 만나고 오는 길은 마주치는 곳마다 절벽이다. 사방 절벽인 집들, 삐쩍 마른 절벽인 전봇대, 중심의 절벽을 숨겨놓은 나무들, 불렁 들어누운 절벽이 길인 줄도 모르고 그 위에 삼라만상이 엎드려 있구나. 그림자를 뒤틀며 자꾸 미끄러지며 어디론가 기어오르는 저 햇빛들, 밤낮 전봇대에 부둥켜 안고 오는 전선 아래 골똘한 항아리들이 간다. 바람 속에서 이파리들은 끝이야 나부끼고 어느 날 들어놓은 길이 벌떡 일어난다. 눈 깜빡할 사이에 위에 얹힌 세상이 미끄러진다.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 흘러내리는 저 오만 잡것들. 시 좋죠, 그죠? 이경림 시인이 이제 개별적 아픔을 겪었죠. 인간을 만나고 오는 길은 마주치는 곳마다 절벽이다. 참 사람 만나고만 충만해져야 되는데 다 절벽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어때요? 쇼를 하잖아요. 항상 연극을 하죠. 그냥 나 보이고 싶은 나만 보여주고, 그죠? 다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흑개비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뜨던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또요, 허전하죠. 진짜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경 시인이 개인은 느꼈지만 이 시대의 보편성이에요.
이게 바로 진멸의 예술이에요. 개별적 아픔이 보편의 아픔이 되는 거. 이게 예술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인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그래요. 옛날에 농사 짓던 세상에는 어때요? 옆 사람과 이렇게 연대가 있었잖아요. 마음의 공감이. 현대인들은 어때요? 회사 다녀도 옆 사람의 연봉도 모른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틀어놓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외로워져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도 이렇게 충만하지 않아요. 저는 충만할 때가 언젠가만 강의할 때예요. 어제도 이제 강의했죠. 월요일 날 오전 만에 수업하고. 그래, 수업하면 이제 나는 진정한 내가 되잖아요.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수강생들하고 마음을 막 나눠서 하나의 파동 속에 들어가요. 이게 미학적 체험이죠. 그 미학적 체험을 하고 나오면요,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동화 같아져요. 그래서 집에 오기가 막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가 뭐 사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가요. 세상이 막 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미학이죠. 그래서 사람만 나와서 절벽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박노해 시인도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면 사람에게서 찾아야 돼요. 사람만이 희망이죠. 사람 간의 관계 끊어지니까 사람이 이제 망상에 젖어요. 저기 가면 뭐가 있을 거야. 그죠? 유튜브에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허상을 품어요. 더 나아질 거야. 미래의 희망을 품고 현재를 즐기지 못해요. 이런 모든 게 인간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하고 좋아야 돼요. 모든 비밀은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하고 사이 좋아봐요. 우리 연애할 때, 연애에 빠졌을 때, 죽음이 두려워요. 그죠? 지구가 종말을 온다 그래도 맞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사람을 사랑할 때예요. 근데 이제 현대인은 물질을 숭상하다 보니까 사람을 숭배하지 못하죠. 그 성경에 나오죠. 재물과 신은 함께 섬기지 못한다. 신은 이제 우주에 충만한 도 같은 거잖아요. 인간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섬기지 못하고 물질을 섬기게 되면 사람 간의 관계 다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시를 공부하면서 그 생철학, 삶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